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성준주식 홍의준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오늘 공부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지 저항이라는 건 사실 주식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상 매수가 많으면 우리가 지지가 된다, 뭐 상승을 한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매도가 많으면 저항을 받는다, 또 하락을 한다, 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 매수가 더 많은지, 아니면 매도가 더 많은지, 아니면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지, 매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지, 결국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사실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지지저항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들이 지지저항 요거에 좀 해당이 되는지 그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화면에는요, 우리가 이제 뭐 지지저항, 지금 뭐 사전적 의미, 뭐 어떤 이론적 의미, 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정한 가운데 발생하는 등락에서의 저항 또는 지지선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말 들어보면은 뭐 말이 조금 어렵게 또 들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정한 어떤 가격권에서 매수 또는 매도 심리가 강해지면서 형성되는 반복된 움직임을 선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요렇게 캔들이면은 요런 어떤 저점 매수가 있는 이제 요런 모습을 우리가 지지가 됐다라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요렇게 양봉이 뜨게 되면은 또 지지를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면 일정한 어떤 패턴 요렇게 또 선을 만들었을 때 특정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 또 지지가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특정 가격을 못 올라가면 우리가 또 저항받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또 지지를 받는 게 또 이런 식으로도 또 지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어떤 추세대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요게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아니면 뭐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요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려주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라는 거는 제가 앞으로 또 섞어서 계속 뭔가를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실전 적용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요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또 이평선을 안내를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요렇게 9월 21일 날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월 21일 날 차트를 요렇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돌파가 됐냐 안착이 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요겁니다. 지금 현재 21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21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 21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을 좀 해주고 있죠. 21선이 하락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21선이 아직 역배열인 상태에서 21선이 이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1선을 지금 딱 보시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이 종목은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죠? 예, 21선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는 여러분들 지지가 된 걸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21선에 걸친 것처럼 보여지죠? 예, 걸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차트는 여러분들 21선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여기까지 빠진 거지, 이거를 21선이 지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차트는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요 흐름처럼 망치가 그려지거나 십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양봉, 그러니까 매수가 있는 캔들, 우리가 지난번에 캔들 배웠죠. 캔들은, 매수가 있는 캔들은 어떤 거다? 꼬리가 발생한 거나 아니면 시가 대비 올라간 양봉의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매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요 21선 구간에서 있어야만 지지가 된 거지, 딱 요렇게 21선까지 내려온 건 지지가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보셔야 될 게, 그러면 딱 다음 날은 어때요?
보시면은 양봉 하나가 띡 떴네. 그러면 요런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이런 것들은 지지가 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요런 것들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요렇게. 양봉 하나가 띡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죠. 양봉이면 매수가 있는 건데 매수 다음에 뭐야? 음봉이 또 나왔네? 그럼 음봉이면 요거와 같은 차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냐면 결국에는 주가가 그동안에 밀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밀려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호재가 많은 거예요? 악재가 많은 거예요? 당연히. 악재가 많으니까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이제 바닥에서의 매수도 있고 당연히 아직은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으면 그 악재가 지금 해소되기 전까지는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뭐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까? 매물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성급히 이렇게 역배열인 상태, 그 다음에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여러분들이 사더라도 그렇게 크게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일주일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음봉 다음에 더 밀리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더 밀렸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전저점 라인이랑 거의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만들어졌던 저점이랑 지금이랑 요렇게 비슷해. 근데 여기서 뭐가 생겨요? 십자.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는 그런 그림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계속적으로 좀 봐야 돼요. 왜? 큰 바닥을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한번 깨졌죠. 예. 한번 이탈을 시켜버려요. 이탈을 시키고 양봉.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배열인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아갈 때 그 어떤 매수 캔들이 떴다 그래갖고 무조건 여기서 많은 물량을 사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일단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평선까지 빠진 주식을 지지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에 대한 어떤 구분을 또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흐름, 요런 흐름들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1월 7일, 8일, 요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요렇게 음봉이 떴어. 그러면 이탈했죠. 이탈했으면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잖아요. 근데 다시 빠지는데 궁극적으로는 요렇게 어떻게 해요? 전 저점을 안 깼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반등이 이렇게 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항상 보셔야 돼. 주가가 빠졌을 때 음봉 다음에 양봉이 뜨면 반등할 수 있는데 또 그 전 저점이 지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고 음봉이 나왔는데 또 양봉이 뜨면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뭐예요? 음봉이 나온 다음 날에 양봉이 뜨면은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도 음봉이 뜬 다음 날 양봉이 뜨니까 반등이 나왔죠. 물론 양봉의 사이즈를 이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자리가 더 빠질 거냐 덜 빠질 거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결국 음봉 다음에는 뭐 다음 날 또 음봉이 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안 빠질 자리. 그러니까 빠질 자리에 안 빠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반등이 나타난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번 정도 요렇게 반등이 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나타나는, 근데 그 힘이 좀 세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요 차트 여러분들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지는 요런 식으로 밑꼬리가 있는 요런 캔들이 들어왔을 때 다음 날도 양봉 지지가 받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윗꼬리가 길죠. 윗꼬리가 길어요. 그 다음에 21선까지는 내려왔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깨진 거죠. 요거는 지지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지받았다, 왜 딱 걸쳐 있으니까 걸쳐 있는 만큼 그거를 지지받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절대 지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날은. 그래서 이렇게 이탈이 되면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걸쳐지고 하니까 한 번 더 밀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변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음봉이 나오면 다음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음봉이 길게 뽑히면은 다음날 한 번 더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양봉이죠. 그럼 또 양봉 뜨면 또 올라가야 되는데 얘 어떻게 돼? 또 빠지죠. 예. 그러니까 양봉 사이즈가 커지면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음봉 사이즈가 커지면 추가적인 음봉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양봉 뜬 다음에 또 음봉이고, 음봉 다음에 또 양봉이죠. 또 양봉 다음에 또 음봉이지.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될 수 있냐? 변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곡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러다가 방향성을 잡잖아요. 한쪽으로 크게 쏠립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깨지면 많이 빠지는 거고, 위로 뚫으면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고 크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렇게. 근데 이거는 지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TV에서 제가 이제 뭐 머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게, 풍사는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매수를 해 두셔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렇게 지금 보시면 어때? 올려치고 요렇게 박스권 그려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저항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밑에서 안 깨지니까 어떻게?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저항받고 뚫리니까 크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실 거는 결국엔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디까지 밀렸을 때 걸친 거냐, 지지를 받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확실하게 조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음봉 다음에는 한 번 더 밀리는 게 보통은 많은데, 음봉 다음에 안 빠지면은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요럴 때는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고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락을 보였어. 그러면 음봉이 나왔어. 안 빠졌어. 그러면 이 양봉에 사실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역별인 상태에서는 물량을 많이 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일대 입지를 하고 이 양봉이 넘어갈 때 물량을 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 자리가 가장 강한 저항이니까. 우리는 매수는 지지를 받고서도 여러분들이 지지할 때 매수를 하는 거지만, 저항을 뚫을 때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항을 돌파할 때. 근데 성급한 분들이 많이 빠졌고 지지받으면 그때 물량을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가시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곡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양봉에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 라인은 결국에는 이 음봉이 깨지고 난 다음을 하거나, 아니면 이 음봉을 깨지고도 10% 손절하거나. 왜? 이미 빠진 자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좀 달라요. 만약 삼성전자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어. 삼성전자가 우량주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우량주니까 빠진 상태에서 더 밀릴 가능성은 크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손절 라인은 그렇게 종목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을 조금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무튼 요렇게 빠질 자리 변곡이 안 빠지니 주가는 어디, 일단 상승은 하는데 그 상승이 어디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 지지받으면 저항까지는 좀 가는 거고, 저항받으면 지지까지는 빠지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그러면 지지가 어떤 그림인지, 저항이 어떤 그림인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요렇게. 그래서 크게 지금 요렇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크게 보시면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또 뭐가 됩니까? 하락 추세 때가 요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게 저점이 높아지는 짝꿍댕이가 되는데, 요것도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안내를 좀 드리긴 할 겁니다. 교육을 좀 해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요렇게 안 빠지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지지받고 올려치니까 결국에는 또 박스가 만들어지고, 거기가 또 뚫리니까 그 다음 저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 저항이 뚫리니까 또 그 위에 저항에, 지금 보시면은 월봉상 최상단까지 건드렸죠, 거의. 요렇게. 그래서 그렇게 다음으로.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 지지저항은. 근데 이제 차트, 우리가 이제 요런 구간들 있죠, 요런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딱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지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음봉 다음에 계속 안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거기서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왜? 기초 반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요런 거까지도 같이 좀 체크. 요런 거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렇게 음봉이 딱 이평선까지 내려와 있으면은 이건 이제 깨진 모습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런 것들.
박스권에 대한 의미는 같은 자리 지지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거래가 조금 실리고 양봉이 크게 돌파가 되면 요 양봉의 저점이나 상단이 저항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양봉이 깨지기 전에 이제 요렇게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박스권. 그죠? 길수록 박스권이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저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게 뭐예요? 일정한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국내 증시를 보시면 박스권이 길죠. 박스권이 길게 돼 있어. 근데 그 박스권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뚫렸어요. 코스피가. 그지? 예. 요렇게. 박스권 고점이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락이 시작됐던 자리, 그 다음에 저항받고 이번에 저항받다가 요번에 넘어갑니다. 2700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받은 모양은 뭐고 저항받은 모양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그거 딱 두 가지 정도만 배우시면 돼요. 음봉 다음에 양봉 떴을 때, 양봉 다음에 음봉 떴을 때. 근데 빠진 자리에서 역배열인 자리에서는 양봉 떴다고 섣불리 물량을 많이 사면 안 돼요. 오히려 뚫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나머지 물량을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물량 입질 물량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평선까지 밀렸는데, 아니면 특정 위치까지 밀렸는데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이면 그거는 거기까지 밀린 거지 지지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